네, 오늘 다시 돌아온 웹툰 시간이고요. 웹툰 전문가 쌤씨 모셨고요. 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웹툰이냐면은 아마 처음으로 소개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자전거를 소재로 하는 웹툰입니다. 어.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당연히 웹툰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본 만화에서도 자전거를 소재로 한 게 있긴 있는데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만화에는 뭐 되게 유명한 만화들이 꽤 있어요. 뭐 겁쟁이 페달이라든지 뭐 아직도 연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스피드 도둑이라든지 뭐 되게 옛날 만화인데 이건. 네. 그래서 그 만화에서는 도로용 사이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 중에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한 달 거의 4-50일 가량 자전거만 타는, 네. 약간 그럴 때 타는 도로용 사이클, 그냥 흔한 거 막 진짜 한 대에 막 몇 천만 원 하는 약간 그런 장비를 소재로 하는 약간 그런 만화거든요, 일본 네. 만화는. 네.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 한국 만화나 한국 웹툰에서는 애초에 이런 자전거를 소재로 한 웹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 이외에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네이버 월요 웹툰이고 윈드브레이커라는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아, 예. 보셨나요? 한두 편 본 적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2013년 12월부터 연재 중이니까 네. 지금 뭐 10년 차죠, 올해로. 음. 근데 뭐 계속 꾸준히 롱런 하고 계시고요. 1부, 2부 그런 식으로 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4부가 연재 중인. 아마 한 뭐 올해 혹은 내년, 올해도 이제 뭐 거의 반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내년쯤에는 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모르죠, 이거는. 네. 네. 조영석 작가라는 분이 그리셨고요. 네. 이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어. 데뷔작을 지금 10년째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약간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좀 잡혀 있는 느낌이라서 뭐 질질 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래도 선방해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분께서는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근데 데뷔를 한 것 자체가 20대 후반에 데뷔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네. 20대 후반에 딱 1년만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취업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잘 되신 거죠. 덜컥. 그래서 네이버 베스트 도전을 거쳐가지고 네. 정식 연재를 하시게 되신 거고요. 네. 이 자전거를 웹툰으로 그리게 되신 게 이분께서 실제로 자전거를 취미로 타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그 자신의 취미를 약간 그리다 보니까 되게 그쪽 자전거 분야의 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하고 좀 그런 부분으로도 호평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특이하게 본인이 약간 이렇게 웹툰을 그리는데 어머니가 되게 큰 지지를 많이 해주셨다. 20대 후반이면 이제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좀 도전을 하긴 부담스러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다행히 자기가 잘 돼가지고 부모님께도 되게 큰 집을 뭐 지어드리고 약간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한길 쇼에 나왔던 스토리. 그래서 이 윈드브레이커라는 웹툰은 일단은 간단해요. 네. 스토리 라인은. 네. 이 고등학생들이 자전거 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건데, 네. 여기서 등장하는 자전거가 좀 특이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명 픽시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네. 아시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영어로 풀어보면 픽스드 기어 바이크예요. 네. 픽스드 기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뭐 자전거라고 하면은 네. 기어가 있잖아요. 뭐 18단, 뭐 6단, 뭐 24단 해가지고 네. 기어를 조정을 해가지고 오르막길에서는 좀 더 편하게 올라가고, 네. 저 평지에서는 조금만 굴러도 한 번에 쭉 나갈 수 있게 네. 뭐 그런 기어가 있는 자전거가 대부분인데, 네. 이 픽스드 기어 바이크는 기어가 없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어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보시면은 뒷바퀴에 이렇게 여러 장치가 돼 있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냥 체인이 앞바퀴와 그 페달과 뒷바퀴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게 끝이에요. 네. 그럼 왜 이런 걸 왜 타느냐? 네. 이게 되게 좀 패셔너블한 자전거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뭔가 트릭에도 되게 사용이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발을 이렇게 멈추면은 네. 페달은 멈춰 있는데 네. 자전거는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뒷바퀴랑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페달이 페달이 계속 굴러갑니다. 네. 못 멈춰요. 네. 그래서 발을 쉬고 싶으면 발을 옆으로 떼야 돼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자전거다. 그래서 이게 이론상으로는 후진도 돼요. 뒤로 돌리면은 자전거가 뒤로 가는 거죠. 네. 원래 기어가 있는 자전거는 뒤로 돌리면은 그냥 헛바퀴가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가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예전 회사분이 이걸 타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 표현으로는 뭔가 직접 전달되는 느낌이라 조금만 밟아도 되게 슉 나간다. 네. 속도감이 있다. 그렇게 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픽시라는 자전거가. 왜 그러냐면은 픽시 자전거 스킬 중에 브레이크를 안 달고 네. 발로 브레이크를 잡는 스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다가 네. 순간적으로 발을 뒷방향으로 힘을 크게 가해지면은 네. 그거 자체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안 달고 자전거에 네. 발을 이용한 제동을 이용해서 이 픽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처음 들어봤네요. 네네네. 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좀 네. 이게 유명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소재로 한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얘기가 너무 길어요 사실. 10년째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도만 언급을 10년 하고 동안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렇죠. 10년 동안 타고 있습니다. 10년 아직 동안 코난이 살인범을 잡듯이. 그렇죠. 고난이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20년이 뭔가요? 더 됐네. 네. 어. 이 친구들의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지금 고3까지 올라갔지만 네. 저희는 10년째 보고 있다는 거. 아하. 어쨌든 이 윈드브레이커의 주인공은 조자연이라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네. 이 조자연이라는 학생인데 삼촌이 되게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네. 조마현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는데 네. 이 조자연이라는 학생은 그 삼촌의 영향으로 네. 그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삼촌이 되게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합니다. 도핑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네.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쓸게요. 네. 도핑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은퇴를 하고 강제 은퇴를 하고 네. 약간 지금 돌아가셨어요. 되게 이 삼촌에 대한 기억도 좋고 자전거도 네.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자전거를 되게 사랑하고 잘 타고 다니는 학생인데 네. 공부도 되게 잘해요. 부모님이 의사인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셔가지고 네. 너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자전거도 되게 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삼촌이 물려준 그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삼촌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삼촌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자연이라는 친구가 이 삼촌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걸 참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같은 학교에 이 조자연이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자전거 크루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동아리죠. 자전거 네, 타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타러 다니고 약간 뭐 그런 모임인데 그런 자전거 크루 멤버가 이 조자연의 자전거를 모욕을 하면서 시작을 됩니다. 이런 완전 똥차 같은 자전거는 왜 타고 다니냐. 그래서 참지 않죠 조자연은.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의 이런 거를 모욕을 하다니.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져건 건들면 안 되죠. 그렇죠. 네가 이렇게 구리다고 한 이 자전거로 내가 이겨보겠다. 그래서 1대1로 자전거 대결을 합니다. 네. 역시나 소위 말해서 발라버리죠. 자전거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조자연이라는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로 뭐 드리프트를 한다던가 그런 스킬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스킬이라고 해요. 저도 뭐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졌잖아요. 그 크루 멤버가. 하지만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크루 멤버와 그 다른 몇 명이 몰려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 조자연을 집단 폭행을 해버립니다. 승부에 승복을 하지 않은 거죠. 졌네요. 그렇죠. 이미 졌죠. 추하네요. 그렇죠. 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추한 일이니까 네. 그 크루 내부에서도 이거는 너무 추하다. 져놓고 이러기까지 하는 거는 이거 너무 멋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크루에 속해 있던 이제 윤민우라는 또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조자연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본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강한남이라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또 친구가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자전거 크루를 만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너네도 이런 크루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뭐 모여가지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애들끼리 그냥 가끔 자전거도 타고 이러자 하는 크루를 만드는데 그 크루 이름이 허밍버드입니다. 허밍버드. 벌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1부에서는 이 허밍버드 크루가 모이는 과정에 대해서 담고 있고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크루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자전거 대회에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방금 얘기했던 이 조자연이라는 학생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워낙 이게 이야기가 길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허밍버드 크루원 모두가 사실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각자의 스토리가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자전거를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약간 되게 부잣집 아들인데
자전거를 시작하게 된 친구. 각각의 크루원들에 대한 스토리가 분명 존재를 하고 네. 약간 또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부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전거 대회 네. 이 자전거 대회 이름이 리그 오브 스트릿 그러니까 스트릿 자전거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 대회인데 여기에도 사실 그 자전거 도박 자전거를 이용한 도박 그리고 도핑 이런 것들이 약간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자연의 삼촌도 이 도핑에 누명을 쓰고 불명예 은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거기와 또 선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도핑이라는 문제가. 네. 그래서 이런 음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젠간 터질 텐데 이게 어떻게 터질 건지 또 그거를 보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자연이라는 학생이 되게 엄친아 전교 1등하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의사가 된다는 거는 본인의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약간 자전거 라이더로서 이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히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3까지 올라왔으니까 자신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진로를 고민하는 뭐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웹툰에 등장하는 청소년이 아까 맨 처음에 뭐 폭력 사태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굉장히 건전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갈등이 있다. 그럼 자전거 시합을 해결을 하려 합니다. 마치 유희왕에서 보면은 듀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너 나와 뭐 약간 갈등이 있어? 우리 자전거 시합으로 푸는 겁니다. 네. 굉장히 건전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정당당 코리아고.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네요. 그렇죠. 약간 여기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물론 도핑이라는 소재가 좀 들어가서 그거는 좀 뭐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그렇죠. 자전거로 자전거에 미친 아이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재가 독특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린 게 분명히 있고요. 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사족이긴 한데 네. 저 어릴 적에 네. 누가 자전거를 사왔는데 네. 기어가 달린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저희 동네는 그래서 딴 데는 어땠는지 몰랐는데 놀랐습니다. 얘 자전거에 기어 달렸다고. 그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네. 저도 이제 어머니를 쫄라서 간신히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네네. 역시 엄복동의 나라죠. 맞습니다. 세 달 탔나? 오락실에 세워뒀는데 그날따라 또 제가 이제 그 잠금 장치를 안 들고 갔죠. 자물쇠를. 그래놓고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오락실 앞에서 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집으로 갈 것인가?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오락실은 못 참죠. 그렇죠. 아이, 설마 하고 들어갔죠. 설마가 맞죠. 근데 의외로 어머니가 저를 안 혼내셨어요. 자전거를 잊어먹고 들어간 날에. 역시 엄복동의 나라입니다.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전거 하면. 그렇죠. 뭐 사실 자전거 한 번쯤은 다 타는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이라면. 그럼요. 네네네. 저 초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탔죠. 저도 많이 탔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자전거로도 그 통학을 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되게 오랫동안 연재해온 작품이고 연재 초기부터 계속 인기를 끌어온 작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웹툰을 보고 그 픽시, 그러니까 네. 고정 기어 자전거에 입문을 한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논란 아닌 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브레이크 떼고 다니고 막 위험하게 타고 막 그 트릭 한다고 이제 위험하게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이게 뭐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웹툰이 애들 배려놨다. 약간 이런 말도 좀 돌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작가 본인은 굉장히 좀 항상 작품 초반에 이 자전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이런 말을 언급을 하면서 작품을 시작을 하는데 네. 뭐 작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거 아니어도 사고 날 사람은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좀 웹툰의 파급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작가 본인 피셜로는 이거는 스포츠 웹툰이 아니라 학원의 웹툰이다. 그러니까 약간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매개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전거 자체가 뭔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싸움 대신에 자전거를 선택했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웹툰입니다. 좋네요. 네, 워낙 좀 한번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는 이 웹툰을 보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네. 실제로 이런 뭔가 자전거를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트리키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전거 참 많이 탔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립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매주